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해보는 시간입니다. 공략주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가지 먼저 좀 보실 텐데요. 이스페타시스 먼저 보시겠습니다. 이스페타시스는 어제 신고가가 또 다시 경신이 됐습니다. 그동안에 상당히 조금 긴 어떤 조정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. 최근에 일단 뭐 하이닉스가 좀 잘 가고요. 그다음에 HBM 관련주들,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동사 같은 경우는 MLB, 그다음에 AI 가속기 전문 생산 업체인데요. 중요한 거는 고객사가 이제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,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,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굵직한 기업들이 고객사로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성장성과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한 6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달성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1,000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대략 한 5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근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전방에 있는 그런 어떤 빅테크들의 고객사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도 물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3분기부터 4공장이 양산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4공장 같은 경우가 3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되면 매출액이 한 1,500억 정도 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세는 21선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입니다. APR 한번 좀 보실 텐데요. APR 그동안에 이제 김희선 우리가 의료기기로 유명했던 기업이고 상장 당시에도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인데 어제는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렸습니다. 지금 11.5%에 해당하는 87만 주가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제가 됐어요. 근데 이제 기타 금융이나 기타 법인의 물량을 조금 보니까요. 여기서 지금 나온 물량이 대략 한 36만 주 정도 좀 됩니다.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대략 한 13만 주 정도 좀 받아갔고 오히려 시초가 대비 주가는 좀 올라오고 양봉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좀 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주 뭐 비올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까? 그런 부분들 호재로 좀 작용되면서 주가의 어떤 안정성이 보다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재차 30만 원 돌파 시도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입니다. 리노공업인데요. 일단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, 그다음 포고핀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GPU라든지 CPU 쪽, 그다음에 NPU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지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.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서는 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테스트 공정에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.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수율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 또 다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금양인데 좀 전에 신 기자님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제 공시가 좀 발표가 된 게 감사 보고서가 5시 41분에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두 호가가 지금 진행이 됐죠. 그래서 6시에 딱 보니까 5% 이상 올랐습니다.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 자체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과연 이게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미국 쪽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앨범아이 8% 급등을 했죠. 근데 이제 악재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속 기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3만 원과 11만 원의 어떤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지지선은 10만 원 정도 좀 잡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공략주 시간인데요. 뉴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뉴스가 계속 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계속 좀 더 간다. 그다음에 그쪽으로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좀 지속되는 어떤 그림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여전히 좀 반도체와 지금 이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인데요. 일단은 삼성전자 흑자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올해 실적, 특히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분야가 화장품이기 때문에요. 일단은 일본 빨로도 지금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 미국은 전체 화장품 시장에 3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. 3위를 하고 있는 국가죠.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일본 진출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은 중견 종목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. 반도체에서 TCK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TCK는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상당히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는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.
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식각 공정에 쓰이는 웨이퍼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소재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의 시장이 성장을 하면 동사의 제품 자체가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올해 흑자 전망에 있어서도 낸드 플래시 매출 성장이 상당히 부각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2024년 영업이익 기대감이 900억 정도, 그러니까 작년 660억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전망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는 한 1년 넘게 박스권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11만 8천 원, 손절 라인은 10만 2천 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반도체에선 새롭게 좀 탄력이 주어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희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